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의 학습 정리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세 총론을 공부하셨는데요. 100% 다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못한 것 또는 중요한 것 또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벽돌 쌓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을 한층 더 배양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 공부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배운 것, 안 한 것, 무리한 것 하게 되면 겨우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배운 것만 복습하시고요. 예습도 필요가 없고요. 안 해드리는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46쪽에 취득세 학습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의 특징이 나왔죠. 여러분 교재 46쪽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제3자한테 사는 것이니까 유통세라는 말 씁니다. 유통과세 또는 거래세이다 이런 말을 쓰지요. 또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사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매수인이 내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하는 거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계약이니까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는 행위세이다. 취득 물건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응능과세라는 말씀입니다. 응능,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응능과세. 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를 하면 과세하는 실질주의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체 중심이기 때문에 물세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누구일까요? 과세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습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나 특별시장이 시군,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받아가겠죠. 경기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취득이라는 내용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고요. 취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사실상의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잖아요.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요, 최초로 취득하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원시 취득은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이 원시 취득인데 거기 원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박을 건조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를 제조 조립했다. 예를 들면 어느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다면 원시 취득이지요? 왜 제조했습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과세합니까? 실수요자, 소비자가 과세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원시 취득한 것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만도 기계가 기계장비를 제조 조립했다. 역시 원시 취득이지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주체 구조부와 보조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납세부자는 누구일까? 주체 구조부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죠? 여기 건물 주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임대인이 되고요.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래서 건물 가치가 증대돼 가지고 취득세를 내게 된다면 누가 내는 거냐? 시설은 임차인이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건물 가치가 증대됐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는 겁니다. 바로 임대인은 누구냐?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요 임차인은 보조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은 임차인이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한 것으로 모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쵸? 여러분,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의 주식을 50%를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한 자가 과점주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50% 초과한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요. 또한 제2차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시 과점주주는 원시취득이죠.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립시 과점주주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주인데 어느 법인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신압으로 야금야금 사들여 가지고 50%가 초과될 때 그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들이 있는가? 14가지가 있죠. 형태가 있는 유형 7개, 형태가 없는 무형 7개. 암기할 필요 없고요. 감각적으로 익히세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임목, 임목은 20개 집단이죠. 강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토지 법률이 말이죠,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뭘로 바뀌었느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이 토지에는 28개 지목이 있잖아요.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적법이고요. 지적법 이후에는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이 뭘로 바뀌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겠죠.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또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만약에 전답과수원이에서 뭐 공장 용지가 되었다, 대지가 되었다, 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었다면은 지목이 대가 되는 거지요. 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토지 가격이 증가됐다면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한다. 이런 것들이 간주 취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에는 강업권, 어업권은 취득세가 과세되는가? 여러분 최초로 출원에 의한 강업권, 어업권은 원시 취득입니다. 이때는 강업권, 어업권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출원에 의한. 그러나 여러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강업권이나 어업권을 돈 주고 승계 취득했다면 그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최초로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거기 승계 취득에 대한 강업권, 어업권은 과세가 된다. 그러나 조강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강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광구에다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조강권인데 조강권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에는요
그냥 한번 감각적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건물을 돈 주고 샀다. 매매, 유상승계 취득이죠.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무상승계 취득이죠. 건물을 신축했다. 최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간주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 이렇게 취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 유상승계 취득. 무상으로 받았다. 상속증여 받았다. 무상승계 취득. 건물을 신축했다. 원시 취득.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건물 가격이 증가되었다. 간주 취득입니다. 선박으로 넘어갑니다. 선박을 돈 주고 샀어요. 유상승계 취득. 선박을 증여받았어요. 무상승계 취득. 선박을 건조했어요. 원시 취득. 그러나 선박을 건조한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선질이 바뀌었죠. 화물여객선에서 연안여객선으로 선질이 변경되었다. 이럴 때도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취득세를 공부할 때 취득세의 개요를 공부했잖아요. 또 특징도 들어봤고요. 그죠? 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취득세의 과세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 취득세는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취득세는 징수 방법이 뭐냐? 신고납부죠.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취득세의 비과세, 어떤 것들은 과세하지 않는가? 비과세.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의 취득 시기 등, 취득 시기 등 이런 거 공부하는데, 거기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일 때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인데, 여러분 건물을 돈 주고 샀다.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가 취득 시기가 될까요? 거기 나왔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있죠. 계약서상에 쓰겠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간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날 잔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데,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될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입니다. 거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도 지방자치단체, 강동구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강동구와 강남구가 공동사업한다 그러면 조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그리고 판결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법관으로부터 판결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그리고 법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여러분들이 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 여기는 경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지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그리고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여기에는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의한 취득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승기 취득은요, 계약일입니다. 특히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일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기니까 공유수면 매립 등에 의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원시취득인데요. 언제가 되느냐? 공사, 준공, 인가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았다. 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승낙일과 또는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작년 2014년 8월 11일 개정되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일 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겠는데요.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셋 중에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취득 시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원시 취득이니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뭐요?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선박과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될까? 선박과 차량과 기계 장비는 종류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하는 날과 공부상 변경하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도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될까라는 겁니다.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적용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 원칙은 취득자의 원칙은 신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신고해라. 취득자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과세 표시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나왔어요. 시험에 그것도 나왔는데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줄쳐요.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 줄치세요. 할인받은 금액 하면 틀립니다. 할인된 금액. 내가 아파트를 1억에 분양받았는데요. 계약금 주고 여러 번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는데 계약과 동시에 일시에 일시급 등으로 지급했다면 할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인된 금액이 1억이 아니라 9,500만 원이라면 결과적으로 과표는 9,5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500만 원을 할인받은 거죠.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느 것이 있고 포함 안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건설자금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건설자금이자라는 것은 내가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물을 공사 중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겠죠? 하게 되면 매월 뭐가 나갑니까? 이자가 나가는데 자금을 차입하는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금을 차입하는 날로부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활부이자 연체이자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활부이자 연체이자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활부이자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될까? 법인은요, 장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활부이자와 연체이자를 지급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장부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불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활부이자와 연체이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은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개인은 불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지를 대지대로 전용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임야, 산지 있잖아요. 임야에다가 임야를 산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임야를 대로 만들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대를 만들었다면 산지 전용이라고 하는데, 산지를 전용하게 되면 산림청장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그리고 용역비, 수수료, 그리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여러분, 취득자가요, 매도인이 빚지고 있는 채무를 근저당권 같은 걸 안고 인수하고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수인이 그 매도인의 채무 인수액을 안았을 때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토지라는 부동산을 5억 주고 사는데 근저당이 4억을 있는 것을 내가 안고 샀으면 5억을 줄 필요 없이 1억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겠죠. 4억은 근저당권을 인수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1억만 실질적으로 대금이 나갔다고 해서 과표가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5억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광고 선전비,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토지 후에 있는 지작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출처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그 1억 1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은 1억이고 10% 1천만 원이니까 1억 천에 샀지만 과표는 1억이 된다는 거죠. 1억 주고 살 때는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출처요. 이거는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경우 있었죠? 이건 뭐가 있었나요? 국, 외, 판, 법, 공. 이건 공매였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취득 시기였고요. 이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이 되긴 됐지만은 현재 세법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과표로 한다. 자, 구분하셔야 돼. 이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식이 되는 거. 이거는 공짜가 두 개지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고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으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 취득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샀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또 판결문이다,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즉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가 과표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과표는 어떻게 될까?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거래시는 시군에 신고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신고한 거래가격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신고를 안 해줍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뭘 말한다? 개별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자, 취득세의 중과세율 구분은, 여러분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있고요, 세율에는 중과율이 있습니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과 사치성 재산의 부동산 등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별꼴 5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꼴 5선주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이런 것들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인데요. 별장의 부속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줄쳐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는 겁니다. 오피스텔이 별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피스텔 등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오피스텔을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이외의 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소유자 이외의 의자가요 주택을 빌려가지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중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별장이 안 되려면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그 농어촌 주택이 광역시 및 수도권 등 투기지역,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 것, 관광단지 지역이 아닐 것, 순수한 농어촌 주택일 것, 이럴 때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학습 요점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